네, 안녕하세요. 횡성여자고등학교 안재권 선생님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랑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하게 돼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빨리 코로나19가 해결돼서 학교에서 웃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사 오리엔테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사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한국사 과목이 무엇이며 한국사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 계획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한국 근현대사 이 전체적인 역사는 어떤 역사인지 뼈대 부분을 제가 전체적으로 이번 시간에 알려주려고 합니다. 자, 맨 처음에 저의 소개부터 해야겠죠? 자, 저의 이름은 안재권이라고 하고 이번 연도에 담당하게 된 과목은 한국사랑 통합사회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 과목 다 일주일에 3시간씩 있는데 한국사는 제가 일주일에 2시간 그리고 통합사회는 일주일에 1시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한국사는 일주일에 2시간, 통합사회는 일주일에 1시간을 같이 공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제 연락처인데 제 연락처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장해 두시고 혹시 물어보거나 문의할 게 있으면 카톡이나 문자 혹은 전화 주시면 답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상 뭐 저에 대한 소개는 해야 될 것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사라는 과목을 제가 소개를 할 텐데요. 자, 한국사 과목은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이 모두가 배우는 필수 공통 과목입니다. 대부분 고1 때 배울 텐데 여러분들도 이번에 고1 때 한국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사 과목은 여러분들이 봐야 될 수도 있는 수능의 필수 과목입니다. 국영수 아무리 100점 맞아도 수능에서 한국사를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성적이 무효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역사 관련 시험이랑 굉장한 연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활동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이라는 활동을 할 텐데 그 취업을 구할 때, 즉 취직을 할 때 뭐 공무원이 되실 분들은 이 공무원 시험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역사 시험이 있고 그리고 기타 여러 기업을 들어가실 텐데 그 기업에 들어갈 때도 역사 시험이 필요한 곳도 있고 혹은 회사 안에서 승진 등과 관련해서 이제 한국사, 역사라는 내용을 물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규 교육 과정에서 한국사를 전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이번 연도에 딱 1년만 한국사를 정확하게 공부를 해 놓으면 수능도 되고 그리고 기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역사적인 지식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연도에만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는 한 번 배울 때 제대로 배워나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을 마음껏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국사 과목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노력과 결과가 가장 정확히 비례하는 과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거는 제 생각인데 국어, 영어, 수학 이 대표적인 국영수 과목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물론 노력한 만큼 성적은 나오겠지만 노력한 만큼 비례해서 성적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어를 엄청 공부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수학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사는 노력한 만큼 그대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외우면 생각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외운 만큼 성적이 나오고 그만큼 노력한 것에 대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솔직한 과목이 바로 한국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사 과목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들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역사와 관련돼서 특히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시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지금 2020년 고1 때 1년 동안 풀로 한국사를 다 배우게 됩니다. 한 번 배울 때 그 배운 걸 가지고 활용을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배우는 한국사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험에 통과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일부만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자, 2급 이상 합격자는 5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3급은 교원 임용고시. 여러분들 중에도 교사가 꿈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임용고시를 합격을 해야 되고, 이 임용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중 하나가 3급 이상 합격증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연도에 배우는 김에 배우고 이걸 따면 아주 좋겠죠. 그 외에도 공기업, 민간기업, 채용이나 승진시 반영, 그리고 육해 공군 간호사관학교 입시 가산점, 공무원 시험의 가산점. 요즘 여러분들 꿈을 물어보면 공무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군무원 시험에서는 국사 과목을 이 시험으로 대체를 하고, 7급에서는 마찬가지로 한국사 과목을 한능검으로 대체한다. 여러 가지 특전이 있으니까 기왕 배우는 거 배우지만 말고 배운 다음에 그것을 이 시험을 통해서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시험의 일정은 이렇게 됩니다. 1년에 총 4번 정도 이루어지는데, 자, 제가 여기 소개해 놓은 대로 접수 기간이 있고 시험 일시,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접수를 하시고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 이거를 소개를 할 텐데, 수업의 내용은 한국 근현대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에 3시간 중에 2시간을 수업한다고 했죠? 그 2시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국 근현대사를 가르칠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 근현대사 이전에 전근대사는 누가 가르치냐? 다른 역사 선생님이 가르쳐 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은 해당되는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저와 수업을 할 때 활용할 교재는 제가 제작한 교재입니다. 자, 횡성여자고등학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학생마당에 학습자료실, 거기에 1학년 부분을 보면 이제 한국사 교재를 제가 올려 놓았습니다. 그 교재를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인쇄를 하셔갖고 이제 수업할 때 같이 보고 필기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교과서는 제가 사용을 하지 않을 계획이니까 제가 업로드한 이 교재를 꼭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평가. 뭐니 해도 시험을 잘 봐서 성적을 잘 받아야겠죠. 자, 그랬을 때 평가는 1회고사, 2회고사, 수행평가 2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1회고사랑 2회고사는 각각 30%, 그리고 수행평가는 각각 20%가 들어가는데, 제가 진행하는 수행평가는 여기 써있는 한국사 테스트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 2, 이거는 이제 전근대사를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이제 수행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수업의 방법은, 자, 저희가 계약을 했으면 직접 얼굴을 맞대면서 이제 현장에서 수업을 했을 텐데, 그 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는 약 40분 정도 이제 강의식 수업을 하고요. 중간중간에 쉴 텐데 약 다 합치면 10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40분 수업을 하고 약 10분 정도 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온라인 수업. 이제 우리가 계약이 연기됨에 따라서 4월 16일부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그 온라인 수업은 약 50분 동안 제가 강의식 수업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영상으로 하게 될 텐데,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제가 이제 할 계획이에요. 지금은 현재. 자, 그래서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정해진 시간에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라이브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이랑 자세한 경로는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문자로 갈 텐데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자, 라이브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어도 돼요. 자, 하지만 시간이 안 돼서 그 시간에 못 듣는 학생도 있겠죠. 자, 그 학생은 어떻게 하냐? 제가 따로 영상을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업로드 하니까 그 영상을 아무 때나 언제 어디서든 아무 때나 그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학 일정이랑 이 학사 일정이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이제 제가 나중에 추후로 이제 공지를 하게 될 텐데, 만약에 계약이 더 늦춰져서 여러분들이랑 이제 얼굴을 직접 맞대는 시기가 늦어진다면 어쨌든 여러분들은 시험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수업한 그 수업의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시험 문제를 낼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 굉장히 자세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공부를 잘 해놔야 1회고사랑 2회고사를 잘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시험 범위는 제가 나중에 추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진행하는 수행평가, 이 한국사 테스트는 뭐냐? 이름 그대로 한국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냥 시험 보는 건데, 자, 학기당 한 번 보고요. 20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만점은 100점이고, 그러니까 한 문제당 5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20문제 중에 서술형 10문제, 그리고 객관식 10문제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미리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답을 2개 이상 요구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뭐 A에 대해서 2개를 쓰시오. 자, 그런데 2개를 다 못 쓰고 하나만 썼다. 그러면 부분 점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듯이 답을 2개 이상 요구하는 문제의 경우 내용을 모두예요. 모두 정확히 기재하지 못할 경우에는 0점 처리를 한다는 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수행평가 한국사 테스트는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하게 될 한국 근현대사, 이 역사는 과연 어떤 역사냐, 이번 시간에는 가장 간략하게 전체적인 뼈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근현대사의 범위가 있고 전근대사의 범위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근현대사의 범위는 흥선대원군, 즉 1863년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근현대사라고 합니다. 근대사 플러스 현대사라고 할 수 있죠. 자, 다 합쳐보면 대략 150년의 역사. 자, 그런데 전근대사의 범위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많이 배웠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돌 가지고 사냥하고 놀고, 그쵸? 자, 그러한 구석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구석기는 약 BC, 기원전 70만 년 전부터 1862년까지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고조선, 뭐 부여, 옥저, 동해, 사만,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 신라, 발해, 고려, 조선, 이 모든 역사가 다 전근대사에 포함이 됩니다. 굉장히 긴 역사죠. 자, 그런데 근현대사는 수능에 10문제가 출제되고 교과서 범위를 70%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전근대사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엄청 넓은데도 불구하고 수능에는 10문제가 출제되고 교과서의 범위는 30%를 차지하게 됩니다. 즉, 문제는 똑같이 나오는데 공부하기 가장 효율적인 부분이 어디냐? 바로 근현대사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근현대사라는 역사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역사와도 가장 가까운 역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칠 이 근현대사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현대사를 공부하는 게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그만큼 이제 근현대사 범위가 150년이라는 작은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능에는 10문제나 출제가 돼요. 자, 그러니까 이 근현대사의 역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10년대별로 여러분들이 시기를 구분하고 각각의 내용을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국 근현대사의 뼈대를 10년대별로 정리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1860년부터 시작합니다. 자, 1860년대에는 흥선대원군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서 이제 조선은 안으로도 이제 농민들도 살기 힘들어지고 바깥으로도 이제 서양의 이양선이라 그래갖고 이제 서양의 배들이 막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안으로나 바깥으로나 굉장히 문제가 많겠죠. 이러한 문제를 1860년대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 자, 그 내용을 배울 거고, 자, 1870년에는
자, 이 흥선대원군이 이제 73년에 하야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종이 친히 정치를 하고 고종의 와이프 명성황후가 같이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 흥선대원군은 다른 나라랑 사이좋게 지내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고종이랑 명성황후는 다른 나라랑 좀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최초로 맺은 근대적인 조약이 바로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 강화도 조약을 맺기 전과 맺은 후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이러한 것을 1870년대의 역사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80년대가 되면 이제 개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1870년부터 일본과 조약을 맺으면서 다른 나라랑 이제 사이좋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이좋게 지내면서 이제 많은 교류를 하는 겁니다. 문물을 수용하고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고. 자, 그래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 개화라고 하는데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청나라,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 등등 여러 나라랑 이렇게 조약을 맺으면서 정부가 개화 정책을 펼쳐 나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개화 정책을 이때까지 안 했는데 갑자기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도 있겠죠. 대표적인 게 이모군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개화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모든 걸 받아들이자, 그리고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자, 이렇게 파가 나뉘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파가 이제 갈등을 하면서 나타난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이 되겠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자, 그러한 역사를 이제 1880년대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1890년대에서는 이제 1894년의 스토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1894년에 뭐가 발생했냐?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합니다. 이제 농민들이 굉장히 살기가 힘드니까 운동을 벌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동학농민운동 과정 속에서 이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하는 청일전쟁이 발생하고, 자, 여기서 일본이 이기게 되죠. 자, 하지만 일본이 우리나라의 지배력을 높이려고 하자 위에 있는 러시아가 이제 일본을 방해하는 삼국 간섭이 발생하고, 자,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지배력을 조금 더 공고히 하고자 이제 을미사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종 입장에서는 자기 와이프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공포스러워합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는 아관파천이 발생하고, 그 전에 독립협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우리나라를 독립된 국가로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는 단체가 나타납니다. 자, 이러한 역사가 바로 1890년대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1894년에는 많은 역사적인 사건이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900년대에는 드디어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의 권리를 조금씩 침탈해 갑니다. 자, 그게 일제의 국권 침탈이에요. 자, 그리고 1904년에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를 일본이 이기게 되면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하게 하고,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1910년 8월 29일 날 우리나라와 일본이 한일 합방 조약을 맺으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본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배했는가? 1910년에는 무단 통치, 그냥 무단으로 힘으로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불합리하게 무조건 힘으로 약육강식의 논리로 우리나라를 통치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항했겠죠. 자, 그래서 1910년대 일본의 무단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저항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저항이 3.1운동이죠. 자, 그래서 그 3.1운동을 하니까 일본이 그걸 보고 너무 힘으로만 누르면 안 되겠는데? 너무 힘으로 누르니까 용수철처럼 용수철도 너무 힘으로 크게 누르면 뗐을 때 폭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한테 조금 반감이 덜 가는 통치를 하자. 그래서 1920년대에는 문화 통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통치를 하겠다. 하지만 말로는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일본이 부드럽게 통치하는 척 하면서 1910년대보다 더 교묘하게 우리나라를 통치합니다. 그게 문화 통치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저항을 했습니다. 물산 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민족유일당 운동,
자,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이제 우리가 신간회라는 단체를 이제 만나게 되죠. 자, 이런 여러 가지 1920년대 문화 통치에 대한 우리의 저항, 그리고 이 1920년대부터 본격적인 무장 독립 운동 전쟁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영화도 많이 봤죠.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이런 역사들 있잖아요. 이러한 싸우는 역사도 이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30년대에는 일본이 아예 우리 민족 안에 있는 민족의 정체성을 빼고 그 안에다가 일본인의 정체성을 집어넣기 위한 민족 말살 통치를 실시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말살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일본인의 민족성을 집어넣으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민족 말살 통치를 실시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저항을 합니다. 이 대표적인 게 이 민족 말살 통치, 뭐 신사참배, 창씨개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징용, 징병,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을 했는지 여기를 배우고, 1940년대에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면서 이제 일본이 패배하면 우리는 광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나라를 새로 건국할지 그 건국 준비 노력을 하고,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날 이제 해방이 된 이후에 우리나라의 정부를 어떻게 수립하는지 그 수립의 과정을 우리가 1940년대 역사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8.15 광복을 기준으로 이 흥선대원군부터 8.15 광복까지의 역사를 근대사, 그리고 이 광복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한국 현대사라고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1950년대 한국 현대사를 본격적으로 배울 텐데, 우리나라의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승만 대통령. 이 이승만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가? 이 시기 때는 무엇이 있었는가?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4.19 혁명으로 물러난 이후 1960년대에 이제 박정희 정부, 그리고 1970년대에도 박정희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1980년대에는 전두환, 노태우 정부, 그 다음에 1990년대에는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배우고 그 이후에 뭐 노무현 정부도 있고 이명박 정부, 이렇게 여러 가지 대통령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한국 근현대사의 뼈대라고 하면 이 1990년대까지만 알아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10년대별로 한국 근현대사에는 어떠한 역사적인 내용이 있었는가, 이 부분을 시기를 구분하고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한국 근현대사 100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국 근현대사의 뼈대를 지금 제가 너무 간략하게 소개를 했는데, 아,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구나 라고 간략하게 감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흥선대원군의 역사부터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예정인데 꼭 성실하게 잘 들어주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죠. 한국사 과목, 역사 과목만큼 노력한 만큼 점수 나오는 과목 없습니다. 한국사 과목 머리가 안 좋아도 돼요. 그냥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많이 외운 사람이 그만큼 성적 잘 받고, 성적 잘 받으면 성공한 거죠. 그 한국사에서 100점 맞은 그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아, 나는 할 수 있구나, 난 그동안 못하는 줄 알았는데, 이러한 성공 경험을 기반으로 다른 과목도 이제 한번 해보자라는 자신감이 생겨서 다른 과목도 성공해서 모든 성적이 좋아져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갖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 시작이 바로 한국사 과목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이제 본격적인 수업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